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나리입니다. 자,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올랐습니다. 전날보다 상전 오른 1,371원 7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환율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오르면서 그래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알짜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이주연 대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화요일장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저희 흰남노라는 태풍이 또 다행히도 좀 피해 없이 좀 지나갔었는데 네. 오늘 증시도 약간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도 태풍이 지나가면서 조금 맑게 개었죠. 그래서 밖에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그동안의 하락을 뒤로하고 꽤나 크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그 기관의 순매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서 좀 1%대로 반등을 해줬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반등을 좀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는 좀 의문이 생기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부적으로 형성된 이런 악재들이 너무 많고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등에 대해 좀 의미를 부여할 만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좀 추석을 앞두고 있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고 그 전에 굉장히 수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거래량, 거래 대금까지 모두 부족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잠깐의 변동성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코로나 재봉쇄라던가 아니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중단, 그리고 러시아의 가스관 공급 중단 이런 외부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변동성을 줄 만한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보수적으로 시장 접근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적풍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도 어제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추석 전까지는 뭔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그 이주연 대표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예. 태풍 흰남노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어요. 맞아요. 원래는 지금 막 난리가 났어야 됐는데 그래도 증시도 생각보다 모두가 한쪽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항상 우리 시장은 좀 반대로 가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분위기가 요즘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이 못 올라갈 수 있는 악재들을 계산해 보니까 100개는 나오더라고요. 다들 이제 부정적이고 처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럴 때 또 가는 종목들이 엄청 잘 가는 종목들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오르는 주식은 있다. 이렇게 제가 아래에 좀 띄워놨고 어제 제가 여러분께 바로 제시해드렸던 종목인 세아특수강이 오늘 장중에 10% 이상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종목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도 증시가 만기일이다 뭐다 해가지고 또 하락을 하더라도 솟아오를 수 있는 주식을 저는 공략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계좌 복구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승부를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수가 어떻게 되던 간에 지금은 가장 강한 업종을 공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은 종목 장세,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제일 최선이라고 보고 저희 방송과 또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이어지는 공개 방송까지 함께 시청하시면은 추석 전까지 좀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워낙 잘 갔습니다. 그만큼 말씀드렸듯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주식은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도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두 전문가들의 알짜 종목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 룰과 함께 수익률부터 확인을 하고 오시죠.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 포트 정비 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신호주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방송에서는 시엔투스 성진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범위는 4,800원에서부터 5,20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시엔투스 성진의 흐름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주연 대표의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노레이 보도록
보도록 할 텐데요. 제노레이 현재까지 6%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노레이 현재 다시 오늘 또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제노레이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제노레이는 좀 지금같이 변동성이 좀 있는 시장에서 충분히 접근하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좀 6월에 급락장을 맞으면서 함께 그 박스권을 이탈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노레이는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좀 매출이 확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확장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를 판매를 하는 기업이죠. 제가 지금 같은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도 꾸준히 좀 매집을 해도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은 의료기기 자체가 사실 경기 방어주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수요가 앞으로 줄 것이고 경기 침체라던가 경기 둔화로 인해서 수요가 줄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반영이 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기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줄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현재 뭐 고령화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사람이 늙다 보면은 나이가 들다 보면은 하나둘씩 고장 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도 오늘만 해도 조금 허리도 아프고 좀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더 아픈 사람들은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또 의료기기라던가 이런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사람이 아프다고, 뭐 경기가 둔화됐다고, 뭐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뭐 이렇게 병원을 안 갈 수는 없습니다. 병원을 갈 거고 또 의료기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노레이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고 또 매출도 계속 잘 나올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자리도 이미 너무나 바닥입니다.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까지도 제노레이를 좀 매수를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지금 또 접근해 보셔도 될 만한 가격대니까 그렇게 기회를 줬을 때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구간이 굉장히 지금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부터 매집해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니셈 보도록 할 텐데요. 유니셈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셈, 이 종목은 그래도 최근 기관이 좀 사들이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시를 해드렸을 때 차트 그리고 실적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유니셈이 보통은 이제 반도체 부품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는 건 맞는데 데이터 보안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니셈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움직임이 들어왔어요. 한 4%대로 살짝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유 자체가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산업 섹터가 네옴시티죠. 테마가. 근데 이제 네옴시티 테마가 그 전에는 건설이라던가 이런 건설 기계 이쪽으로만 움직임이 나오다가 최근에 5G라던가 이런 정부가 이제 5G 통신망을 또 수출을 하겠다 중동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5G 테마가 새롭게 네옴시티 테마로 편입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내용 안에 좀 보면은 5G뿐만이 아니고 데이터 보안, 뭐 서비스 이런 분야가 포함이 돼 있는데 유니셈이 데이터 보안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가 이제 이전에 2020년도쯤에 이제 유니셈이 아람코라던가 사우디랑 같이 데이터 보안 관련해서 협약을 했던 그런 이력이 또 한번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좀 수급이 들어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유니셈도 그런 측면에서 뭐 새롭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테마로 새롭게 엮일 가능성이 어제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충분히 또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니셈은 아직까지는 또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크게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횡보를 하고 있는데 좀 시장이 빠지거나 오르거나 별다른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여기서 상승할 이력만 남아있다. 상승할 앞으로의 좀 기대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잘 홀딩하셔서 수익 꼭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람코 실무진들이 또 이 회사를 방문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또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점 챙겨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건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태양광 관련주들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아직까지 덜 오른 저평가 수혜주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전문가님. 예, 현재까지 3%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세를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건홀딩스는 사실 재료가 너무나 많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숨겨진 태양광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 작년이죠.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태양광의 대장 역할을 하기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일단 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주회사 대비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네는 건설 자재를 또 판매를 하는 애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이런 리모델링 관련해서 또 테마로도 엮일 수 있고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 테마가 네옴시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나 이 건설주들 자체는 굉장히 재료가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옴시티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이제 10월 달에 또 회의가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또 주택 공급도 있고 또 국내 정책으로도 볼 수가 있고 앞으로 계속 남아있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홀딩스는 그만큼 또 건설이라던가 아니면 혹은 태양광, 오늘 태양광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다른 뭐 태양광이라던가 건설 기계들이 이미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타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잠시만요. 네,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좀 거래량 좀 들어와 주면서 최근에 조금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 달고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일단은 자리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잘 매수해 보셔서 수익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태양광 쪽은 연일 호재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이 종목은 가격도 아주 안정적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목표가 5,000원까지 무난하게 보유가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서암기계공업 보도록 할 텐데요. 서암기계공업은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네, 서암기계공업도 사실 비슷합니다. 서암기계공업도 계속 제가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또 재료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서암기계공업도 사실 전통적으로 좀 뭔가 재료가 있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종목이고 아직까지는 크게 뭐 상승이라던가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추석 전후로 해서 좀 집중해 보실 만한 테마 뭐 아니면 업종 섹터라고 본다면은 네옴시티나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건설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특히나 지금 뭐 네옴시티로 움직였던 종목들 뭐 한미글로벌이나 아니면 유신 이런 종목들은 뭐 투자 과열이라던가 투자 주의 종목들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다른 종목들로 수급이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주연 대표의 종목들 하나하나 AS를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적풍 전문가의 종목들도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인지컨트롤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컨트롤스 좀 요즘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이제 변곡점이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처음에 제가 이 종목을 처음 편입 들어갈 때 원래 예상했던 그 적정 매수가가 이제 최근 구간이었었는데 오늘 보시면은 자동차주들이 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현대차 그룹주들 비롯해서 대형주들 비롯해서 뭐 중소형주까지 오늘 뭐 다 같이 올라가는 장이었는데 현대차 그룹이 요즘 잘 나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좀 차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협상단이 미국으로 좀 떠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현대차 쪽에서 좀 조기 공장 가동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에 미국의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을 해서 무언가 이제 같이 논의를 할 텐데 과연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같은 어떤 그 연결고리들이 뭐가 있을까? 결국 반도체랑 또 자동차랑 배터리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인지컨트롤스라는 종목도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종목으로서 오늘은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원래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닌데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 붙으면 갑자기 상한가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인지컨트롤스를 드릴 때 이제 비슷한 시기에 드렸던 에코플라스틱이 제가 어제 물론 뭐 매도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더 간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좋았고 심지어 오늘 시간에 거래해서 거의 상한가 근접하는
구간이 나왔어요. 이것도 자동차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인지 컨트롤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이 보유를 하자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명신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은 요즘 주가가 아주 잘 올라가면서 오늘은 또 전 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전문가님. 네네. 예, 앞으로의 흐름이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오늘 이제 목표가 거의 근처까지 와가지고 뭐 네. 조금만 더 가면 됐는데 일단 목표가는 충분히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은 이번 달이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보셔도 된다고 제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 많이 나왔고요. 오늘은 사실상 자동차 중의 날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명신산업도 오늘 장중 기준으로는 뭐 8.5% 정도 올랐고 또 우리는 또 싸게 샀으니까 저가에 샀으니까 수익률이 뭐 종가 기준으로 17%, 17.5% 정도 나왔는데 충분히 저는 목표가 보고 팔면은 될 것 같고 지금 명신산업의 주가를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재작년쯤에 주가가 한 6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이제 우리는 2만 원대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많이 올랐는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올해 연말이나 뭐 내년까지도 저는 본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만약에 우리 이 수익률 대결이 뭐 내년 초까지 한다면은 저는 목표가는 3만 원 드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좋은 기업이고 또 최근에 자동차 섹터들이 이제 많이 움직이는데 이 종목은 유일하게 제가 좀 대형주로 가지고 온 종목이거든요.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그래서 현재 수익 중이신 분들은 당연히 더 가져가셔도 되고 만약에 그렇게 좋은 종목이면 나 지금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분명히 이번에 명절 전후로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잘 담아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일단 목표가까지 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수익률 게임이 끝나도 계속 보유를 할 수 있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쭉 들고 가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명신산업 목표가 도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서현이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이화 이 종목도 오늘 흐름이 좋았고요. 현재까지 6%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이화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이 종목도 자동차주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자동차주를 지난달부터 해서 좀 적극적으로 많이 밀었었는데 확실히 이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놓으니까 올라갈 때 한 번에 올라가죠. 그래서 오늘 좀 기분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이제 막 쌓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이 종목이 그 처음에 제가 예전에 이제 한일이화라는 종목이었고 그 공개 방송에서 이제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서현이화라는 종목은 자동차주로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 회사의 재료가 아직 좀 시장에서 좀 덜 나온 게 하나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 많이 아시죠? 이 종목이 이번에 올라가면서 차량 경량화라는 재료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소재를 쓰니까 자동차의 연비 이거를 높이려면은 차가 가벼워야 되니까 그래서 플라스틱 소재로서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아서 급등이 좀 나왔죠. 그것처럼 이번에 서현이화라는 종목도 우리가 그냥 자동차 뭐 부품 회사, 자동차 뭐 관련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신소재 기업으로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과거에 그 연구했던 내역들을 보면은 페이퍼렛이라는 그런 굉장히 가벼운 소재를 개발한 이력이 있어서 이것도 저는 차량 경량화주로 보면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얘기가 시장에서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것도 차량 경량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에코플라스틱이 뭐 많이 갔으니까 이 종목도 제가 제시하는 목표가 뭐 10,000원에서 11,000원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좀 더 수익률을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서현이화 이 종목은 또 신소재 기업으로 봐도 좋은 종목이다. 차량 경량화 관련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의 목표가 11,000원까지 홀딩하자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아특수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바로 급등을 하면서 현재까지 7%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거라서 전문가님 불안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바로 좋은 시세가 나왔고요. 앞으로도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꼭 가지고 온 이유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너무 많이 오르는 종목이라서 이제 무서워서 못 샀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하락장이 나왔을 때, 특히 어제처럼 급락장이 나왔을 때는 좀 과감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안전한 종목들을 보시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이럴 때는 남들이 안 하는 거,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을 고르는 게 좋은데 세아특수강이 이제 왜 올랐냐면은 그 네옴시티 관련주가 처음에 급등을 할 때 딱 세 종목이 같이 사이좋게 상한가를 갔었어요.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종목이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이제 먼저 시세가 좀 나왔고 그 종목이 이제 가고 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어제부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어제 그제부터. 근데 이제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신이라는 종목도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어제 시세가 좀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도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부터 이제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죠? 거래를 이제 30분 단위로 그 단일가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움직임들이 조금 이제 더디게 되니까 만만한 종목이 이제 세아그룹주, 그래서 세아 베스틸 지주가 이제 어제는 좀 올라주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아 특수강이라는 종목도 지금 이 종목은 과열 종목으로 더 올라가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한 10% 정도 되는 좀 그런 시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설명이 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어쨌든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이슈잖아요. 이거를 뭐 뛰어넘을 만한 재료가 사실 이번에 태풍 이슈였었는데 태풍이 이제 좀 사그라들면서 이제는 네옴시티 제가 네옴시티는 제가 10월 말 11월 초까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 이거 뭐 오늘 올라간 것만큼 한 번 더 가면은 바로 목표가예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가면은 팔겠지만 네옴시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되고 세아텍수강 오늘 네옴시티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그 가스관 재료로도 좀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으니까 생각보다 좀 빨리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기본 주택 수익 실현 목표가 가서 하시면 되겠고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이미 올랐는데 사실 필요는 없어요. 무리하게 붙지 마시고 오늘 드리는 종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나오니까요. 직접 확인하시고 내일 공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주는 다음 달 말까지는 계속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관련한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 종목 이제 목표가까지 단기간에 도달할 것 같다라고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적풍 전문가의 종목들 AS를 하나하나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적풍 전문가의 더 상세한 종목에 대한 피드백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방송이 끝나고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적풍 전문가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방송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전문가님? 오늘은 이제 자동차 쪽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슈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고 아직 이제 안 오른 종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만 보셨잖아요.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을 소개를 드림과 동시에 이제 곧 추석입니다. 항상 추석마다 우리나라에는 일어나는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 이벤트가 분명히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한 종목들을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석까지 이제 거래일이 오늘 이제 갔으니까 이틀 남았어요.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바로 수익을 볼 수도 있고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추석 끝나고 나서 그때 할 걸 후회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제가 8시 공개 방송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릴 거고요. 현재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수익을 낼 만한 종목까지 오늘 준비했으니까 종목 확인하시고 바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전략 확인하시고 추석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을 참석을 하시면 추석이 끝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잡아드린다고 하니까요.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번 달 말 방한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미리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적풍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추석이 지나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비결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전문가가 준비를 한 오늘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배터리에 쌀, 리튬 가격 최대, 실적 개선 기대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리튬 가격이 오르는 데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살짝 제가 꼈습니다. 아, 어떻게 꼬셨어요? 살짝 꼈는데요. 네. 이제 배터리의 쌀이라고 불리죠, 리튬이. 예. 이제 전기차에 보통 원료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 이제 리튬하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배터리에 쌀, 리튬 리튬하고 아, 니켈. 죄송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니켈이 맞췄네요. 있는데. 그래서 네, 이제 배터리의 쌀이라고 불리는 리튬 말고 니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튬 가격이 사상 최대치로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니켈 같은 경우에는 한 3월쯤에 이제 3월쯤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또 최대로 치솟았다가 현재는 많이 안정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이 아니고 니켈 관련주 한번 제가 깠습니다. 그래서 니켈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니켈이 한번 3월 달에 그 가격을 정점을 찍고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니켈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니켈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 상승분을 판매 단가에 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매출이 더 확대가 되고요. 매출이 확대가 되는데 원자재 가격은 지금 점점 안정화가 되고 있죠.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실적이 개선이 될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뿐만이 아니고 현재도 굉장히 또 순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원자재 가격은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2차 전지, 인프라, 시장 선호 모두 담았다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하고 인프라 관련 수혜주기도 하다 뭐 이런 말이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니켈 관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니켈이 주로 사용되는 쪽이 이제 스테인리스 강판 이쪽을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원자재의 거의 60%를 니켈이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스테인리스 그리고 뭐 선박이라던가 아니면 전기차, 특히 전기차 2차 전지 안에 분리막이 있어요. 분리막에 또 수요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철도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도로 교량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인프라도 앞으로 굉장히 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잖아요. 건설이라던가 네옴시티라던가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한번 엮여서 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그런 이벤트의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그리고 또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뭐 폐배터리라던가 이런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아까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9월 말에도 또 큰 이벤트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앞으로 인프라 관련주 이렇게 재료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원하는 재료들을 안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힌트를 들어보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좀 아실까요, 전문가님은? 관련주가 좀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었던 종목이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몇 개가 좀 떠오르는데 일단 포스코 그룹주들이 자원 관련해서는 좀 직접적인 수혜주가 많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을 좀 보고 있긴 한데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요거는 이제 전문가님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로서는 대장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그쪽.
근데 이쪽은 많이 올랐고 예. 제가 어제 추천드렸던 세아 특수강도 사실 니켈 관련주로 예전에 올라갔던 적도 있었고 지금도 저는 니켈 관련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세아 특수강을 또 가져오지 않으셨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이미 웬만하면 다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종목 중에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 현대 BNG 스틸 같은 종목들 이런 거라면 지금 굉장히 저가이기 때문에 사셔도 되는 구간이고 솔직히 이거는 저는 올해만 가져갈 수 있으면은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는 일단 보고 있는데 관련주가 사실 많아가지고 좀 다음 힌트를 맞아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한 3가지 종목 정도로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 안에 정답이 있나요? 근데 좀 깜짝 놀랐던 게요. 예. 그 현대 BNG 스틸도 제 그 고려 대상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다른 종목 다른 선택하셨어요? 종목, 조금 작은 알겠습니다. 종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보다는 좀 더 작은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인지 그럼 마지막 힌트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제2의 세아그룹 황금이 되어줄 종목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세아그룹 아까 뭐 또 세아특구수강도 또 적풍 전문가님의 이 전략주기도 한데 어떤 종목일지 감이 안 오네요, 전문가님 저는. 저 네. 황금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 저거를 제가 빼먹었네요. 아, 네. 황금에 좀 이제 여러분의 계좌에 황금이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로 가지고 왔었는데요. 예.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적풍 전문가님의 말씀을 하셨던 대로 사실 그런 니켈 관련주라던가 이런 2차 전지 뭐 세아 특수강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사실 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접근하기는 사실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자 분들이 접근하기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현대 BNG 스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 현대 BNG 스틸과 상당히 비슷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BNG 스틸과 비슷하게 또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순이익이 또 잘 나오고 있고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자리도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을 받지 않고 좀 안정적인 자리를 앞으로 상승할 만한 그런 이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리는 아직 좀 좋은 안정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황금이 되어줄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세아나 뭐 이런 애들처럼 위에 있지 않고 자리도 안정적이고 충분히 재료도 많고 또 매출도 또 뒷받침돼주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또 힌트까지 맞춰 주셔가지고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황금이라는 말을 넣으면 또 종목명이 탄생을 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종목인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주연 대표와 더 많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지금부터는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이벤트가 열려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면서 정답을 노란톡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을 하시거나 문자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오늘의 정답 올려주시고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폐배터리주 부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폐배터리주들은 잘 가더라고요, 전문가님. 너무 잘 가죠. 예. 이게 심할 정도로 잘 가는데 맞아요. 사실 저는 어제 그제 정도에 이제 폐배터리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옴시티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배터리주를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보였는데 와 오늘 보니까 역시 대장은 대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여기 이제 종목들도 나가고 있지만은 성일하이탁이라는 종목이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지난 7월 달 말에 상장을 해서 상장하고 지금까지 상장 첫날 종가가 지금 88,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14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이랑 같이 가는 종목이 이제 세비캠 역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이 종목은 엄청납니다. 6만 원대 종목이 지금 18만 원, 16만 원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단기간에 올라온 종목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수화학. 이 종목까지 해서 지금 이제 이 폐배터리 3인방이 거의 그냥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이 좀 살아나니까 바로 이제 부활하는 모습이었는데 폐배터리 이슈가 정말 강하긴 해요. 그래서 이 세 종목은 저는 좀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혹시나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좀 저점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될 만한 종목을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폐배터리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이슈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덜 오른 폐배터리주를 가져왔습니다. 네, 요즘 이 폐배터리주 3인방의 흐름을 보면 요즘 시장이 하락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랍도록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이 종목들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조금 덜 오른 폐배터리주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자회사 리튬 세계 최고 리튬 추출 기술 보유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회사가 세계 최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군요. 그렇죠. 이제 이런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 많이 오릅니다. 세계 최고, 그렇죠. 국내 유일 이런 재료가 되게 좋은 호재잖아요. 아까도 이제 이준 대표님께서 리튬 얘기를 하셨어요. 니켈 얘기도 하셨고 리튬이 정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5배 정도가 올랐고 올해는 진짜 올해 연말에는 리튬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리튬이라는 게 사실 어디 막 특정 지역에만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이거를 이제 채굴하는 기술이 상당히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뽑아내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기업에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는 리튬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리튬을 얼마나 확보를 잘하는지에 따라서 결국에 배터리 가격을 또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튬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바로 그 기업이 오늘 저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가 좀 막강한 힌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지 눈치채셨죠? 한 2개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종목이? 웰크론 한텍이나 아니면은 유일 에너테크도 최근에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폐배터리라고 하면은 파워로직스나 아니면 이지트로닉스도 있기는 한데 또 자리가 또 바닥이라고 하시니까 또 안정적인 자리라고 하시니까 아마 웰크론 한텍은 제외하고 유일 에너테크 아니면 이지트로닉스 이런 종목들 아닐까라고. 네. 맞나요? 안에 정답이 있나요, 전문가님? 이거는 세 번째 힌트 드리셔야 되는데 네. 저는 꼭 커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세 번째 힌트 보시면서 바로 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애매모호한 답을 하셨는데요. 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답 많이 올려주셔서 커피 쿠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덜 오른 유일한 에너지 테크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도 마지막 힌트를 참 잘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한 네. 3시간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이게 제일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덜 올랐다는 게 일단 핵심인데 그것보다도 이제 종목을 아직 캐치를 못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단어들을 잘 한번 보시고 제가 3번째 힌트를 결정적으로 드리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맞추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배터리 소재 쪽이 많이 가고 있는데 솔직히 잡는 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공략해 놓으시면 추석이나 그 이후 정도에서 한번 좀 많이 오를 것 같고 어떤 종목인지 뭐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맞추시고 이따 이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전략까지 함께 들으시면은 딱 이렇게 완벽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힌트를 들으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답을 올려주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고 커피 쿠폰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노란톡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바로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네, 이제 여러분의 계좌에 황금이 될 만한 황금 ST라는 네.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가격 전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박스권 매매를 잘 이용을 해보시면 조금 이제 눈에 선명하게 잘 보이고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도 좀 안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전부터 말씀을 몇 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황금 ST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그런 측면에서 비슷한 종목이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박스권 안에서 보통은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이탈을 했을 때는 좀 시장에 많이 예외적인 그런 뭐 코로나 뭐 급락장이라던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통은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딱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자리가 딱 여기 박스권 하단에 있는 좀 안정적인 자리죠. 그리고 충분히 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박스권 상단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충분히 상승을 해줄 만한 그런 재료라던가 이슈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뒷받침이 돼주고요. 그래서 황금 ST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수가는 7,300원에서 이제 7,800원까지 매수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9,800원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6,500원까지 닿는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이례적인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거기 전에 좀 잘 올라가 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셔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는 황금 ST라는 종목이었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는 방송 마지막에 자세한 종목명 공개가 되고요. 그 전략은 또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추석 이전에 마지막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기도 해요. 그래서 추석에 대한 대비 전략, 그리고 추석 이후의 시장 전망,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이겠죠.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계좌 복구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이제 드릴 거고, 오늘 종목들과 함께 추석 대비 종목까지 함께 이제 보신다고 하면은 추석 전까지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는지가 좀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더 긴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8시 바로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또 많은 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적풍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추석 전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참석을 하셔서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서 모두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도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